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2월 정기국회에서 노동이사제를 강행 처리할 뜻으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를 뜻하며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하여 경기도에는 2018년 이후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음엔 민간기업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듯 12월 정기국회에서 노동이사제를 강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자기 뜻이 있다고 무조건 관찰을 해갖고 관찰 안 해주면 그쪽에다 성을 내고 그렇게 하라고 달라들고 이거는 지도자 아닙니다. 그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패거리가 많지 않냐. 내가 이렇다 하면 그냥 밀어붙이라. 어디 아주 쪽수 싸움을 합니까? 국회라는 것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좋은 걸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이 국회입니다. 민주주의를 지금 이걸 하지 말자 소리를 지금 한 건데 요번에는 민주주의 하지 말자 내가 대통령 좀 되게 요렇게 한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냐. 우리 좌파 우파가 있는데 좌파는 노동자 편이 돼 있고 우파는 관료 편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양분이 돼서 그러면 노동자가 많아요, 관료가 많아요. 노동자가 70%고 관료가 30%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다 끌어안고 지금 노동자 편을 들어가지고 나라를 지금 우리가 그 정권을 잡겠다라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은 공약이 아니고 공약이에요. 이 지금 우리 그 대통령은 국회를 좌우지하면 안 돼요. 국회는 상권 분립을 했다면 그건 지켜야지. 법을 어기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 법을 어기는 대통령. 국회의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거는 법을 어긴 사람이 돼갖고 대통령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들이 왜 어려운가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사회에 대한민국 노동자가 있어서 안 되는 나라인데 노동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이걸 갖다 또 지금부터 꺼내면 이거에 대해서 쫙 노동자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내가 말을 못 꺼내고 있는데 앞으로 노동에 대해서 이거 다 풀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 풀면 세계가 풀 수가 없어. 이런 걸 하나씩 풀어달라고 이런 환경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인류 연구소입니다. 인류가 전부 다 하던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려와가지고 우리도 그걸 손수해보면서 그걸 연구하라고 해놨더니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리도 허우적거린다. 근본을 못 찾아서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은 노동자가 없습니다. 너 생각이 노동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대한민국의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나게 한 베이비 부모들부터는 이 땅에 노동자를 태어나게 한 적이 없어. 노예도 없고 노동자도 없어. 근데 이 근본을 모르고 가다가 보니까 전부 다 노동자를 만들었어. 내가 조금 풀어줄게. 조금. 말 안 하고는 이 말이 완전히 그냥 순 진논리밖에 안 된다 할까봐 조금 풀어줄 테니까 2차 대전 이후로 대한민국이 이제 이 5,000년 만에 이제부터 뭔가 꿈틀거립니다. 그래 국제적으로 문호를 전부 다 열어가면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기업이라는 걸 합니다. 처음이에요. 우리 민족이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게.
옛날에 임상욱이도 있었고 뭐 장사치는 있었어도 기업을 운영하는 건 처음 일어나요. 세계에서. 우리 민족은 처음 일어나는데 기업을 시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 민주주의 기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하는 걸 받아들여서 우리는 기업 활동을 했어요. 공산주의에서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하는 거를 잡은 거죠.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돼 갖고 있는 체제를 잡았는데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나왔느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삼성, 현대, 뭐 LG 그때는 LG 아니죠 지금 럭키, 금성 뭐 이래 아주 촌스러운 이름도 있었죠 이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이게 그 뭐 대우 뭐 이래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어난 거를 잘 모양을 지금 봐야 됩니다. 이 모양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그때 가족이 막 모였습니다. 이제 이 기업 가족이 모여갖고 이 사람들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삼성 가족이라 그랬어요. 현대 가족, 대우 가족.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게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가족 체제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가 가족 체제가 일어나려고 들었던 거냐? 이 근본적인 완전한 걸 몰랐어 지금. 이 기업이 일어나게끔 돼가 있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서양에는 칠면조를 키웁니다. 칠면조. 비유를 우리가 해봅시다. 서양에는 칠면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이 모습으로 가야 됐었냐? 봉황. 그래서 봉황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봉황을 키우고 서양에는 칠면조를 키워요. 이게 달라. 칠면조 잘 키워놓으면 알을 낳아요. 알을 놓을 때 이 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자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잘 살자. 알을 놓을 때. 지금은 힘 모아갖고 칠면조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냐? 봉황을 키워야 된다. 봉황. 칠면조와 봉황이 달라요. 알이 틀려. 그게 칠면조는 알을 낳아갖고 토끼 갖고 음식 해먹지만 봉황이 알을 넣으면 토끼가 음식 해먹는 놈이 아니에요. 봉황은 금계란을 넣고 금알을 넣고 칠면조는 음식알을 넣는 거예요. 금계토란형 뭐 어쩌고 명당도 찾죠 이래. 이 대한민국은 그런 걸 찾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 국제적으로 칠면조를 키워서 거대한 기업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러 가서 거대한 기업이 일을 하러 가면 일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일꾼으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먹고 산다예요. 이 국제사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거 조금 내가 짧게 하고 넘어갈 테니까 난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이걸 풀자고 지금 인류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르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 봉황을 키우려고 그러면 질량 있는 사람들이 키워야 돼요. 질이 틀려 봉황하고 칠면조가. 그래서 봉황을 키우면 일해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봉황으로 크고 나면은 이 봉황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쫙 금빛 날개를 핍니다. 이제 봉황을 잘 키우면 금빛 날개를 펴. 펴면 이걸 나릅니다. 나르면 어디로 나를 것 같아요? 태평양 5대양 육지주를 나릅니다. 이게 봉황이에요? 칠면조는 그렇게 절대 못 날라. 왜 5대양 육지주를 나르냐? 거기에다가 황금빛을 퍼뜨려 주려고. 봉황이 나르면요 에너지를 쏟으면서 나릅니다. 이게. 금가루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빛나게. 이 원리를 우리는 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봉황의 이 흐르는 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답을 찾았을 때 그걸 인류에 쏟아낸다 이 말입니다. 인류는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어떤 것도 답은 안 나왔어요.
기업의 성공의 원리. 우리가 가정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이 정확한 이론. 답이 안 나왔어요. 정법이 없어. 우리가 사회를 바르게 살면서 우리는 즐겁게 이 지구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내 앞에 있는 거 어떻게 해야만 살기가 좋아지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찾아서 이런 걸 가지고 국제사회를 아리키는 봉황. 이게 홍익인간 지도자들 교육입니다. 우리 제품은 그냥 알이 아니고 황금알이라고 해요. 황금알이 나올 때 이제 알 놓는 거니까. 요때 우리가 빛나게 살자라는 거예요. 빛나게 살자. 황금알을 주워 먹어야 빛나지. 저 칠면조 알 먹어갖고 우리가 빛나겠나. 이게 우리는 인제부터 봉황을 키워서 거기에서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거로 해갖고 우리가 잘 살자, 빛나게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품 생산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수출할 게 없어. 5대 육제주에 수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없어졌느냐 하면